네, 안녕하세요. 이번 DSBA PYSR 논문을 GPT Score Evaluate as You Desire 이라는 논문으로 준비하게 된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랩 석사과정 이상민입니다. 이번 영상은 논문을 이해하기 위한 백그라운드, 그리고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메소드와 익스페리먼트, 그리고 최종 컨클루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GPT 스코어라는 방법론에 대해 짧게 요약을 하자면 LLM 트레이닝 없이 프롬프트만을 구성한 멀티 에스펙트 이밸루에이션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한 방법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즉 모델한테 스코어를 직접 물어보는 방식이 아니라 넥스트 토큰의 로그 프로바빌리티를 바탕으로 스코어를 산출을 하여 해당 산출된 스코어를 최종 어떤 이밸루에이션 스코어로 측정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백그라운드입니다. 먼저 GPT 스코어라는 논문은 LLM 이밸루에이션에 대해 다루는데요. 이 LLM 이밸루에이션에 대해 먼저 설명하자면 소스 텍스트인 원문 텍스트와 하이퍼시스 텍스트인 모델이 생성한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이 LLM에게 하이퍼시스 텍스트가 소스 텍스트 대비 얼마나 잘 생성했는지에 대한 스코어를 산출합니다. 그 후에 이제 기존 휴먼 어노테이터가 매긴 이밸루에이션 스코어와 어떤 코릴레이션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얼마나 이 LLM 스코어가 잘 산출되었는지를 측정하는 태스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기존 LLM 이밸루에이션 방법들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은데요. 먼저 싱글 에스펙트를 채점하는 방식들은 제한된 에스펙트로 이밸루에이션을 진행하며 원하는 에스펙트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에스펙트로 채점하는 방식들은 이 에스펙트의 정의와 에스펙트 간 레이턴트 릴레이션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새로운 이밸루에이션을 하기 위해선 샘플에 수동으로 어노테이션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존재를 하여 이 휴먼 어노테이터를 고용하는 그런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GPT 스코어는 이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 GPT-3와 같은 언어 모델로 멀티 에스펙트 이밸루에이션을 진행을 하고 커스터마이징 그리고 학습 없는 이밸루에이션을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했고 제안한 방법을 바탕으로 분석 결과를 통해 입증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GPT 스코어의 메소드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GPT 스코어의 메인 아이디어는 이밸루에이션 프로토콜을 제안했다는 것인데요. 이 이밸루에이션 프로토콜이라는 용어가 생소해서 그렇지 사실상 앞에서 말한 이 LLM 이밸루에이션 방법의 요소들을 결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토콜에서 들어가는 첫 번째는 태스크 스페시피케이션으로 이 평가 대상 태스크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문장 형태의 문구가 주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 에스펙트 데피니션은 평가 에스펙트에 대한 정의 문장이 주어지고 이밸루에이션 샘플은 평가 데이터 샘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데몬스트레이트 샘플이라고 하는 평가 에스펙트에 대한 데몬스트레이션 샘플이 주어지며 이 요소들을 바탕으로 결합해서 프롬프트를 만들고
LLM에게 스코어를 산출하는 프레임워크이자 프로토콜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이제 GPT 스코어의 스코어 산출 방식에 앞서 일반적인 텍스트 이밸루에이션의 어떤 용어를 보자면, 먼저 F는 이 HAS라고 하는 어떤 요소들을 인풋 요소들을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함수고, 이 H는 평가의 텍스트, A는 평가 에스펙트, 예시로 플루언시 같은 게 있을 것이고, 이 S는 컨텍스트 정보 혹은 소스 데이터 정보를 이 함수에 한 번에 넣어서, 즉 프롬프트로 구성을 해서 최종 스코어를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스코어가 뽑힌 후에 휴먼 이밸루에이션과 얼마나 유사한지, 즉 이 LLM 이밸루에이션이 잘 되었는지 측정하는 이제 매트릭이 있는데요. 이는 이제 코릴레이션 펑션으로 이제 측정을 하고, 이 펑션의 이제 목표는 오토, 즉 모델 이밸루에이션과 휴먼 이밸루에이션 간의 어떤 스코어 연관성을 평가하는 것이고, 이 모델이 출력한 스코어가 얼마나 이 휴먼 이밸루에이션과 연관이 있는지를 어떠한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측정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릴레이션 펑션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스피어맨 코릴레이션은 두 변수의 랭크 값을 기반으로 단순 관계를 측정을 하고, 즉 선형적인 비율이 아닌 일단 변화하는 경향, 즉 단조성을 측정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피어슨 코릴레이션은 두 변수의 로우 데이터 값을 기반으로 선형 관계를 측정을 하고, 변수 간 변화가 비례적으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측정하는 그런 코릴레이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코릴레이션 펑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예시를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가져왔는데요. 이제 먼저 왼쪽부터 보자면, 첫 번째 예시는 피어슨과 스피어맨이 둘 다 플러스 1로서 선형성과 단족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피어스는 0.851, 스피어맨은 플러스 1로서 선형성은 없으나 단조성은 있는 예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예시는 피어슨과 스피어맨이 둘 다 0에 가까움으로써 선형성과 단조성이 없는 예시고, 네 번째 예시는 피어슨과 스피어맨이 둘 다 마이너스 1로서 선형성과 단조성이 둘 다 존재한다는 예시고, 다섯 번째 예시는 피어스는 마이너스 0.799, 스피어맨은 마이너스 1, 선형성은 없고 단족성만 있는 그런 예시이고, 이 피어스과 스피어맨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예시입니다. 즉 다시 정리를 하자면, 피어스는 선형성을 측정하기 위한 코릴레이션 펑션이고, 스피어맨은 이 단조성, 단순 관계를 측정하는 그런 코릴레이션 펑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했던 수식인 LLM 이밸루에이션 수식을 GPT 스코어로 확장을 하자면, GPT 스코어는 스코어 산출 방식을 넥스트 토큰 프로바빌리티를 모델이 평가한 스코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인풋은 텍스트 이밸루에이션 요소들인 DAS라는 데몬스트레이션과 에스펙트, 샘플들을 구성을 하여 이 로그 P라고 하는 넥스트 토큰 러브 프로바빌리티를 웨이티드 서만 값을 최종 스코어로 사용합니다. 오른쪽 위 사진은 실제 논문 공식 GitHub에 들어가서 발췌한 것인데, 이 인풋인 원문 텍스트와 아웃풋인 하이퍼시스 텍스트가 있을 때 이 로스를 최종 스코어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이제 수식의 요소 중 에스펙트 디피니션에 대한 예시인데요.
각 태스크 데이터셋별 디피니션이 다르고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 같이 첫 번째 에스펙트가 시멘틱 커버리지고 태스크가 서머라이제이션일 때 데피니션은 How many semantic content units from the reference text are covered by the generated text 라는 데피니션을 프롬프트에 입력으로 넣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스트럭션도 태스크 에스펙트별로 다른데 화면 사진과 같이 어떤 FAC라는 팩추얼리티를 측정하는 에스펙트와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에서 인스트럭션은 generate a summary with consistent fact for the following test라는 인스트럭션을 이제 프롬프트에 넣어서 그렇게 구성을 하는 형태입니다. 데몬스트레이션에 대한 예시는 이것도 각 태스크와 에스펙트별로 다른데 이 예시는 이제 공식 GitHub, 논문 공식 GitHub에 있는 데이터 예시를 이제 가져온 것이고, 이 에스펙트별로 어떤 폴라리티, 여기서는 이제 해당 태스크에 맞는 이 예시를 데몬스트레이션으로 구성을 했고, 이 데몬스트레이션을 프롬프트에 같이 넣어서 좀 더 모델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요소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실험 결과입니다. 해당 GPT 스코어 논문의 이제 실험 태스크와 데이터셋은 화면과 같은데요. 총 4개의 태스크인 다이얼로그 리스폰스 제너레이션과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 데이터 투 텍스트, 머신 트랜스레이션의 이 4가지 태스크, 즉 텍스트 제너레이션과 관련된 태스크를 진행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실험 모델들은 이제 그림과 같은데요. 이 기존 방법들인 루지 같은 그런 메트릭과 그리고 버트 스코어, 부버 스코어 같은 버트 기반의 그 스코어링 모델들을 바탕으로 비교를 했고, 특히 GPT-3, OPT-25, GPT-2는 다양한 파라미터 사이즈별 비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 중에서도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의 결과부터 살펴보자면, 매트릭은 화면에 보이는 매트릭은 스페어맨 콜레이션 펑션을 사용을 했고요. 결과 첫 번째는 IST, 즉 이 인스트럭션을 함께 줬을 때 성능이 크게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는 에버리지, 이 분홍색 에버리지 부분에서 보자면 38.0에서 40.2로 이제 향상을 했고, 40.4에서 41.4로 향상을 했고, 이렇게 인스트럭션 함께 부여했을 때 성능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이 IST라고 하는 인스트럭션 같이 부여를 했을 때 디코더 원리 모델에서 더 안정적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디코더 원리 모델이라 함은 GPT 기반의 GPT-3나 GPT-2 모델이 이 플랜티5 인코더 디코더 모델에 비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향상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결과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이제 같은 모델 내에 다른 파라미터를 가지는 모델에 따른 양상을 비교를 하는 실험인데, 그 결과 파라미터가 작은 모델들에게 인스트럭션을 부여를 했을 때 여기서 큰 모델 이 에메랄드색이 이제 가장 큰 모델인데, 이 큰 모델과 비슷한 성능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머신 트랜스레이션 태스크의 결과는 첫 번째로 인스트럭션을 사용했을 때 더 좋았고, 두 번째로는 데몬스트레이션을 함께 사용했을 때 더욱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첫 번째 장표를 봤을 때 이 IST, IDM이 VAL에 대해서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인스트럭션과 데몬스트레이션을 함께 사용하면 더욱 성능이 향상된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결과이고, 세 번째 결과는 이 오른쪽 아래, 즉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와 마찬가지로 작은 모델에게 인스트럭션을 부여를 했을 때 큰 모델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인 실험을 제외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첫 번째 실험은 데몬스트레이션의 수에 따른 효과를 보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표의 X축은 데몬스트레이션 샘플 수이고 Y축은 이밸루에이션 매트릭, 즉 코릴레이션 펑션의 이제 스코어인데요. 결과를 보자면 첫 번째, 데몬스트레이션 샘플을 활용을 하면 전반적으로 성능이 크게 향상이 된다라는 결과이고, 두 번째로는 하지만 성능 향상에는 상한선이 존재를 하고, 이 왼쪽에 있는 예시와 같이 ACC라는 어큐레시 어스펙트에 대해서 K가 4보다 큰 경우에는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샘플 수가 적은 경우, 즉 이 X축이 왼쪽으로 갈수록 1이나 2일수록 작은 모델, 즉 GPT-3A1과 같은 모델들은 편향으로 인해서 성능 저하가 발생하기 쉽다라는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Partial Order of Evaluation Aspect라고 하는 이 이밸루에이션 에스펙트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에스펙트 디피니션을 구성했을 때 결과인데요. 이 오른쪽 위에 이제 예시와 같이 단일 인트 에스펙트만을 이 인트 에스펙트의 디피니션을 인터레스팅 하나로만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인트나 ENG, SP라는 이제 여러 가지의 에스펙트를 고려한 디피니션은 여러 가지를 이제 디피니션으로 이제 구성을 함으로써 이 형태가 이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결과는 이 상관관계가 높은 에스펙트 서브셋을 결합하면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 단일 에스펙트만을 사용했을 때 보다 유의미하게 향상이 된다 라는 결과를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이 막대 그래프에 있는 예시와 같이 이 B에 있는 인트 퍼포먼스 표를 보자면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1, 2, 3, 4라는 스코어, 이 1, 2, 3, 4라는 이 숫자가 이 에스펙트, 여러 에스펙트, n개 에스펙트를 결합한 디피니션을 구성했을 때 스페어맨 콜레이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표인데요. 인트와 가장 콜레이션이 높은 에스펙트를 결합했을 때 단일 이 한 개의 에스펙트만 했을 때보다 성능이 많이 향상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논문 소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첫 번째로 학습 없이 인퍼런스 평가 프로토콜만으로 멀티 에스펙트 이밸루에이션 방법을 제시를 했고, 두 번째는 태스크에 맞는 에스펙트 정의와 인스트럭션 및 데몬스트레이션을 부여를 하면 휴먼 이밸루에이션과 코릴레이션이 향상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부가적인 결과인데요. 평가 에스펙트 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 상관관계를 가지는 에스펙트 간의 정의를 결합을 하면 성능이 향상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계로는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는 아무래도 모델 인풋 길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또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가 샘플 수가 소스 텍스트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데몬스트레이션 실험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한계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PISR, GPT 스코어라는 논문을 소개한 이 DASBA 랩 석사과정 이상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